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1일이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 토요일인데 그 1일날 이제 산업부에서 수출입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수출입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면 수출입 통계 자료는 한국 전체 수출입 통계도 있지만 그중에서 주가에 가장 우리 관심 가질 만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낸드랑 그다음에 디램에 대한 수출입 통계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월스전이 길게 그만큼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수출입 통계를 갖다가 월스전을 발표하고 주목할 정도로 해당 종목과 해당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동시에 보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KPX 투자가 확대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실제로 수출입에도 반영된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다. 반도체 수요가 버팀목이 됐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제 7월에 메모리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여전히 메모리 가격과 해외에 있는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메모리를 갖다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두 곳밖에 없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많은 수출을 갖다 했다는 점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리고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도 두 곳의 어떤 메모리 수출, 메모리에 어떤 수요는 견고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예상과 실제로 견고해서 그 지표를 찍힌 것은 다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수출 통계가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월에 메모리 수출액도 여전히 좋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6월 수출의 진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보니까는 전년 동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좀 기준이 나뉘는데 이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 줄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수출은 그렇게 엄청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는 410억 달러지만 6월 달 수출입 통계도 나왔었죠. 그럼 6월 달 수출입 통계를 갖다 비교해 본다면 6월 달에는 반도체 수출이 450억 달러인데 7월은 410억 달러니까 그러면 준 거 아니야. 반도체 경기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일부의 우려대로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치고 내려왔다는 것이 이번 수출입 통계의 지표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달 수출은 사실은 다른 달보다 더 많은 수출입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6월이 끝나는 것도 있지만 6월이 어떤 점도 있냐면 2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분기가 종료되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6월달 수출을 좀 더 많이 해줘 이런 맥락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기업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달 2분기 수출을 더 잘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해서 6월달 수출을 갖다 밀어내기로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6월 수출보다 7월 수출이 줄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6월달에 밀어내기 수출을 갖다 감안해 본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연말에 들어가면은 연말에 이제 뭔가 이제 그 수익을 갖다가 차익 실현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데 수출입에서도 2분기에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판가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6월달 수출에 밀어내기 했기 때문에 7월은 6월보다 좀 줄어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접근했을 때 그런 또 다른 지표 중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 판가도 나오거든요. 수출입 통계 보도자에 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판가를 보면은 DDR4 그 8기가 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점점 그 메모리 판가가 늘어났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2분기에 들어서 보다 3분기가 시작되는 7월 달에 판가가 더 19달러였는데 7월 달에 들었을 때 24달러 올랐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8월로 접어들었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8월에 판가가 더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 봤을 때 점점점 그리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삼성전자는 28년까지는 초과 수요가 유지된다. SK하이닉스 이거보다 더 능동적으로 얘기해서 30년까지는 초과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엔비디아와 협업을 갖다 고려한다면 30년 이상에도 지나서도 적어도 SK하이닉스는 초과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출입 통계를 보면은 여든지 반도체 그 업황은 확장세이지
줄어들거나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가 뭐 폭등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이런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주가는 또 다르게 갈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하루 이틀의 주가는 우리가 가늠하기 힘든데 다만 이제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8% 마이너스에서 끝났는데 장 마감 이후에 LST에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데 왜 더 떨어졌느냐?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저희 코너 앞에서 봤던 머스나웨에서 나왔던 창신 반도체가 사실 또 다른 이렇게 반도체 메모리 증설하겠다라는 로이터 보도가 사실 기관 투자가들 또 이 뉴스를 보신 개인 투자가들도 그 불안해서 이제 어저께 추가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끝난 미국 증시도 보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다 호조를 기록했지만 처음에 이제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다가 사실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창신반도체 물량 증설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신반도체의 가장 큰 그 시그니처가 무엇입니까? 올해 2월 달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창신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임원을 매수해가지고 기술을 빼냈던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사실은 18나노, 16나노 갈 때 기술을 갖다 빼앗았던 이 기업이 우리가 위협적으로 본다고는 그것은 약간 너무 과대 포장됐고 관민 반응이라고 봐야겠고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바이든에 이어서 트럼프까지 연달아서 8년 동안 중국 반도체 굴기를 갖다가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으로 800개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800개 공정에서 하나의 부품은 없어도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많은 후유증이 생기고 창신반도체가 수율이 10%를 얘기했습니다. 10%는 수율을 갖다가 시장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창신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우리가 판매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보다 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살 수도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창신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지 일시적으로는 월가나 개인들 입장에서 창신반도체 놀라서 가격을 갖다가 주가를 갖다 매도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CXMT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 CXMT를 좀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예, 있었거든요. 예. 요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증설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말씀처럼 물론 이제 기술 유출 이런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시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뭐 완전히 따라잡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포션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은 있는데 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볼 때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창신반도체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국 내에서만 소화하기도 사실 급급할 거였다. 왜냐하면 수율이 10%라는 거는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나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기술 유출 문제, 돈을 주면서 매수해서 생긴 제품을 갖다가 외국에서 그걸 갖다가 판매를 갖다 금지를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자국 내에서는 그런 거 꺼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자국에서 그렇게 80%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외국과의 무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신반도체 메모리를 갖다가 해외에서 가져가서 이제 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창신반도체가 진입하는 것을 막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창신반도체에서는 너무나 많이 과민 반응을 하실 필요 없다. 뭔가 우리가 움츠러들 수 있고 이런 뉴스를 챙겨봐야지 챙겨볼 수는 있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